라첼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제가 방콕에 와 있어요. 그래서 방콕에 와 있어서 내일 다시 떠나는데 지금 호텔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 뭐 영상을 또 온 김에 찍을까 해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요. 오늘 영상은 동의원 치료 관련돼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자리를 옮겼는데 엄청 편한 복장으로 지금 찍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리자면 갑상선 방사선 동의원 치료를 저는 50큐리로 1박 2일 입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의 첫 동의원 치료였고, 두 번째 동의원 치료는 30큐리. 30큐리면은 입원이 아니고 그냥 약만 먹고 집에 가는 그런 치료예요. 그래서 30큐리는 두 번째 동의원 치료 때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절차는 간단해요. 일단 1시쯤 도착하자마자 저는 체열실로 가가지고 일단 체열을 하고 또 소변을 보고 난 뒤에 소변통에다가 소변통을 꽂아놓고 입원 수속 밟으러 2층 이제 갑상선 센터 2층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입원 수속하고 저는 3층 간호실로 이제 향했어요. 그래서 3층 갑상선암 수술 받은 뒤 이후로 오랜만에 방문한 곳이었고 낯설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방사선 치료 병실 같은 경우는 서울대병원에 복도 맨 끝에 있는 방 중에서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대병원 본원이 아무래도 좀 낡다 보니까 구석구석 좀 낡은 것들이 많이 보였고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방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큰 방, 그리고 하나는 좀 그 방의 반 사이즈 정도 좀 작은 방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원래는 이제 입원하는 사람이 주로 한 명씩 입원을 하고 오늘 저 혼자 쓰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보고 작은 방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작은 방이 진짜 작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첨부할 텐데 작은 방이 작아서 제가 큰 방을 쓰면 안 되겠냐고 이제 부탁했더니 방금 오늘 아침에 동의원 치료하고 나가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 방이 방사선에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작은 방을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작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 제가 이제 방사선 치료 중에는 물을 좀 자주 마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물을 마셔야 돼서 화장실도 평소보다 더 자주 갔었고요. 화장실도 땅바닥 같은데 무슨 비닐 같은 거로 깔려 있고 변기 커버에도 이제 비닐로 씌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피부가 닿지 않게 다 모든 구석구석들이 다 비닐로 씌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입실하고 난 뒤에 방사선 약 먹기 전에 염증 약이랑 구토 방지제 약을 주고요. 그걸 먹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3시쯤에 동의서 사인을 받고 약을 이제 들고 오셨어요. 너무 웃긴 게 약을 이제 들고 오시는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약을 딸랑딸랑 들고 와서 약 드세요 이게 아니라 누가 봐도 진짜 엄청난 막 우주선 장비 같은 거 있죠. 막 엄청 막 그 방사선에 증폭되면 안 되는 사람들처럼 어떤 막 이상한 마스크 같은 거부터 쓰고 엄청난 장비를 차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주복 입은 사람처럼. 그래서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왜냐면 뭔가 나는 우주복 같은 걸 안 입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이제 그 방사선 약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이거를 막 뭔가 커버를 하고 오신 기분?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못 찍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그 방사선 약통이 누가 봐도 그냥 일반 약통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저는 방사선 약통이에요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진짜 방사선 약통처럼 생긴 약이 와요. 그래서 약통 같은 걸 꺼내고 그 안에 감기약 같은 생긴 약 형태로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의료용 빨대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그걸 건네주세요. 그러면은 그 빨대를 입에다 이렇게 대고 약을 입안으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제가 준비해놓은 물이랑 꺼내서 약이랑 같이 이제 빨대 같은 걸로 흡입해가지고 약을 먹었어요. 그것도 손으로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약을 먹으면 이제 부작용 증상들이 이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약이 50큐리밖에 안 돼서 그런지 약 큐리가 적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작용 증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50ml 큐리 정도면은 부작용 없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2박 3일 정도 입원하는 사람들은 좀 아마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저는 1박 2일밖에 입원을 안 했고 그게 사람마다 또 다르다고 해서 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한 50분 정도는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계속 움직이고 걷고 그 좁은 방을 벗어날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게 밀폐되어 있어서 동의원 치료받을 때 밖에 바깥 출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도 못 들어오시고 인터폰으로 전화 와서 확인 전화하시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그 좁은 공간에서 50분 동안 계속 움직여주면서 계속 걷고 오후 5시까지는 금식이어서 누워서 그냥 TV 시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TV 시청하고 금식령이 풀리자마자 이제 물 2리터랑 포카리 스웨트 그리고 오렌지 주스 같은 거를 번갈아 계속 자기 전까지 마셨거든요. 그래서 1박 2일 입원이라면은 물 2리터만 챙기셔도 돼요. 물 2리터짜리를 2통씩 챙기라고 하는데 저는 물을 2리터짜리를 2통씩 먹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물 같은 거를 계속 자기 전까지 계속 많이 마셨었어요. 그리고 많이 마셔야 돼요. 그리고 가져온 사탕이랑 껌 이런 거는 다 필요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사탕이랑 껌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가져오라고 하는데 왜냐면은 나중에 뭐라 그러지? 침샘염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고 해서 사탕이랑 껌 이런 거를 챙겨오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퇴원하고 난 뒤에 오후부터 먹으라고 해서 1박 2일 입원이시면은 사탕 이런 거 신사탕 이런 거 준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져온 사탕이랑 껌은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오후부터 저는 먹었어요. 근데 1박 2일 이상 입원하시는 분들은 그 사탕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침샘염 방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사 시간 같은 경우는 식사는 식사 시간대마다 병실 제일 첫 번째 문 앞에 테이블에 음식을 놔두고 가세요. 왜냐면 저랑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음식을 놔두고 오면은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제 병실 문을 열고 메인 병실 문을 한 번 더 열고 난 뒤에 봉다리 안에 쌓여있는 음식을 식사를 제가 들고 와서 먹으면 돼요. 그래서 식사를 다 하고 난 뒤에 음식물은 구비한 이제 비닐봉지에 넣고 음식물 냉동고에 얼리면 되고 국물은 화장실 변기통에 버리고 식기와 수전을 비닐봉지에 싸서 폐기물 처리에 넣으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먹은 모든 음식은 다 이제 비닐봉지에 넣고 음식물 냉동고에 보관하고 국물은 버리고 그리고 모든 식기와 수전은 비닐봉지에 싸서 폐기물 처리에 버리면 됩니다. 잠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은 사실 소리가 매우 저희가 좀 민감한 편인데 시계 소리가 정말 거슬렸고 그리고 그때 비가 엄청 많이 오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창가에서 비 떨어지는 소리 이런 게 유난히 크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쪽 창가에 빗물이 고여가지고 이제 떨어지는 게 느껴지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잤었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안대를 들고 가시길 바랄게요. 왜 그러냐면은 CCTV로 저의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접등 같은 거를 켜놓고 자야 돼요. 근데 저처럼 잠에 예민하신 분들은 그 간접등 같은 게 켜놓고 있으면은 거슬려서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가지고 간접등 같은 게 켜놔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대를 들고 가시면은 꿀잠을 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전 7시가 돼가지고 이제 간호사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염증약이랑 국토 방지약 같은 거를 문 앞에 이제 놔두고 가시고 그 자보고 이제 가져와서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다가 일어나서 메인 병실 문을 열고 약을 들고 온 뒤에 저희 그 8시에 갑상선 약이랑 같이 간호사가 준 약을 먹고 9시 반쯤에 몸에 남은 방사선 수치를 확인을 하러 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요. 그리고 선생님이 오신 뒤에 확인 후 퇴원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때 퇴원이 가능해요. 근데 몸에 방사선 수치가 아직 덜 남아있거나 그러면은 퇴원 시간이 더 늦어지겠죠. 저 같은 경우는 간호사실에서 전화 오기 전까지는 퇴원이 불가능하고요. 10시 전에 간호사실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문 앞에 퇴원약 놔두고 갔다고 확인하라고 해가지고 확인 후 퇴원 규칙들을 듣고 2층 내려가가지고 수납공간 수납을 한 뒤에 제가 집으로 돌아왔고요. 보험 처리해서 한 4만 원대 정도로 나왔던 것 같아요. 방사선 요오드 치료 환자가 퇴원 후에 주의사항들이 있는데요. 방사선 노출된 옷과 물건들의 관리가 따로 필요해요. 그래서 치료 후 병실에서 입었던 물건이랑 아니면 있었던 물건이랑 옷들은 일주일 정도 사람이 없는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보관을 해서 방사선 물질이 사라지도록 해야 되고요. 방사선에 노출된 옷은 일주일 정도 경과 후에 그 다음에 세탁을 다른 옷이랑 해도 됩니다. 타인과의 접촉도 좀 있는데요. 3, 4일간 다른 사람들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피하고 혼자 자고 부부 생활도 이제 삼가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한 3일 쉬었어요. 왜냐면은 방사선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회사에 가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너그럽게 제 상황을 이해를 해주셔서 저는 3, 4일 정도 쉬었고요. 퇴원 후에는 오후부터 침샘염을 막기 위해서 레모나 아니면은 뭐 자일로톨 같은 껌, 그리고 레모나 같은 신 레몬, 그리고 레몬 사탕 이런 거를 좀 많이 먹으면서 침샘염을 많이 방지를 했고요. 레몬을 직접 갈아가지고 물이랑 섞어서 먹은 레몬즙 주스도 그때 많이 좀 먹으면서 침샘염을 많이 방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부작용이 없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TV랑 핸드폰을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었어요. 그런 시간이 정말 오랜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신 촬영을 주로 퇴원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고요. 동의원 치료 끝나고 그 다음날 전신 촬영하기 전까지는 방사선 동의원 치료를 위해 했던 저이오드 식사를 계속 하셔야 되고요. 전신 촬영이 끝난 시점부터 일반 식사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끝나자마자 파스타 먹으러 갔어요. 너무 행복하고 진짜 맛있었습니다. 네, 저의 첫 동의원 치료는 이래 했고요. 별로 그렇게 막 크게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하지만 혹시나 동의원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오늘 영상을 남기게 되었고요. 제가 두 번째로 30큐리로 했던 방사선 동의원 치료는 그냥 약만 먹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였기 때문에 따로 제가 입원을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 주로 첫 번째 치료 때 저는 이제 첫 번째 치료 때는 입원을 해가지고 제가 방사선 치료를 받았었어요. 네,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방콕이 아닌 서울에서 다시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